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07쪽에서 109쪽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공책의 단원과 학습 주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보에 대한 단어의 뜻을 적어 볼 텐데요. 첫 번째 뜻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는요, 어떤 목적에 맞게 정리된 자료, 이것이 바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정보라 함은 주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 공학에서 바라보는 정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어떤 부호나 음성,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표현하는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을 바로 정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있죠? SMS 문자 메시지라든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듣는 유명 가수의 노래, 음향이 되겠죠. 그리고 흔히 시청하는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바로 다 정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07쪽의 교과서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집입니다. 여기는 학교고요. 자, 집에서 학교를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혹은 메시지가 온 것 같거든요. 자, 미세먼지 오늘 나쁨 예상된다. 마스크 준비하고 외출 자제하라. 자, 이런 메시지를 읽고, 자, 지민이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민이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마스크로 대비를 하고 등교를 하겠죠. 자, 이제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갔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컴퓨터로 지금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좋음 상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우리 체육 수업 하러 나가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상황에서 지금 스마트 기기, 여기서는 스마트폰, 여기서는 노트북이 되겠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실제로도 선생님이 이런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미세라는 앱이 있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아이콘으로 지금 공기질이 어떤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날씨를 알려주는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날씨 온도도 나오고요. 강수량이라든가 지금 시각의 온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미세먼지 많았던 시절에 자주 혹은 매일매일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이래서 야외 활동 못하고 교실에서 대체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예, 비 예보를 몰라서 비를 맞는다거나 혹은 미세먼지 정보를 몰라서 마스크 쓰지 못하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 말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정보화에 대해서 미리 한번 썼던 기억 있죠? 자, 정보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 중심 역할이 된다. 자, 그게 바로 정보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인터넷 자료 조사할 수 있고요. 자, 학교 홈페이지도
우리가 방문할 수가 있어요. 자,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세요 할 때, 또 하나는 학교 기상정보 시스템. 자, 이것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 1층에 뭐 오늘의 시각, 기온, 뭐 습도, 강수량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숫자로 표현해주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는 부모님들이 이제 방문해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뭐 학교의 학급수, 인원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서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접속해서 대출했다 안 했다 혹은 도서 목록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교과서, 흔히 태블릿을 사용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초등학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정보와 사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과제가 나가면 인터넷 자료 검색 가능하겠죠? 또 하나, 은행 업무, 여러분들은 잘 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거 자주 사용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물건 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난 일, 뉴스 검색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아예 들어와 있어요. 교통 정보 빨리 할 수 있고요. 자, 가전제품 작동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IoT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바로 AI 스피커입니다. 자, AI 스피커로 뭐 하나요? 여러분들 명령해서 노래도 듣고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AI 스피커를 통해서 다른 가전제품하고 연동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I 스피커에 누구누구야 세탁기 돌려줘 하면은 세탁기와 연동되면 세탁기를 이제 구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동도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워치예요. 기존의 시계, 바늘 시계, 아날로그 시계는 뭐 날짜, 요일, 시간 정도만 알려준다면 이제 이 스마트워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건강을 위해서 걸음수, 심박수 측정도 하고요. 운동을 하면 칼로리 계산도 해줍니다. 그리고 전화 기능, 메시지 기능까지도 다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앱과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동시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하고 이 스마트워치가 같이 있을 때 스마트폰에 사진기로 사진 찍을 때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찍기 어렵잖아요. 자, 스마트워치에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자, 터치만 하면 연동해서 자, 블루투스로 서로 통신하고요. 바로 촬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계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고요. IoT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자동차를 연동한다거나 뭐 세탁기, 뭐 보일러,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정보화를 아주 밀접하게 느끼는 게 바로 요즘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 되겠죠. 매일같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고 수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경험한 건데요. 선생님이 다른 지역에 이제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요.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만 했습니다. 설치하고요. 자, 앱을 실행시켜서 내가 여행지가 어디다
등록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다 날짜만 입력하면 그 지역에 이 차량이 어디에 있다는 걸 지도로 알려줘요. 그럼 선생님은 찾아가서 이 핸드폰에 있는 이 기능 중에 이제 차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딱 터치만 하면 차 문이 열립니다. 열리고 제가 이제 차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여하고 돈을 주고 차량 검사 받고 뭐 이런 상황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 차 빌리는 것까지 그리고 결제까지 다 됩니다. 자, 이런 정보화를 겪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은 정보화의 사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가 서점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를 사용해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자, 컴퓨터 사용한 거 정보화 되겠죠? 영화를 보려고 스마트폰에 있는 극장 앱을 설치해서 영화표를 예매했다. 자, 앱 설치를 통해서 영화표 예매한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화 사례가 되겠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정보화 사례 선생님이 제공하는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